크로니클은 서머너즈 워의 소환수 IP를 가져다가 만든 MMORPG입니다. 제가 원래 서머너즈 월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열심히 했었었는데요. 새롭게 만나는 소환사라는 플레이어 캐릭터와 함께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MMO라는 장르 위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설레이는 기분도 있고요. 그리고 유저분들이 어떻게 플레이해 주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유저분들도 RP 경험이 있는 유저분들도 게임 시작단부터 몰입할 수 있도록 크로니클의 서사를 어떻게 몰입감 있게 보여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서머너즈워 이야기를 다루는 모든 프로젝트의 가장 앞단에 있다 보니까 천공의 아레나나 백년전쟁이랑도 연결성도 고려해야 되고 전체 월드가 이렇게 있으면 서머너즈워가 여기 위를 쓰고 있으면 크로니클 이쪽 아랫부분을 쓴다라든지 해서 각 세계에서 뭔가 하고 있는 설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를 만들어야 돼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어려웠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틀이 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머너즈 워는 이계 틈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이제 이어져 있는 통로를 만드는 커다란 사건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 열정과 패기만으로 수호단에 입단을 했는데 갑자기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커다란 적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역사? PC 캐릭터랑 그다음에 소환수가 함께 어울려가지고 모험을 하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환사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플레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애정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MMORPG는 직업이 있잖아요. 전사, 기사, 마법사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통칭해서 소환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있다면 저희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르비아, 키나, 클리프 세 명의 캐릭터가 있고요. 오르비아는 원거리 마법사, 키나는 이제 원거리 힐러, 클리프는 근접에 탱킹하는 역할이어서 RPG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탱딜을 기반으로 해서 클래스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 각각의 직업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드는 디자인보다는 성격, 캐릭터성에 비중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내가 용을 잡은 건 나라고. 클리프 같은 경우는 그런 표정이라든지 어떤 다소 엉뚱하고 다소 장난기스러운 포인트를 살리고자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키나에 조금은 수줍어하지만 막상은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오르비아는 이제 가장 먼저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비대칭인 액세서리라든지 여성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시크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잘 조합된 디자인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복장을 만들 때 보통 던전 컨셉으로 키워드를 던져드려요. 아라크네 던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스가 아라크네인데 정말 그런 거미의 느낌이 아니라 그런 색감이라든지 그런 던전의 느낌을 아트적으로 해석해서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런 조화가 너무 이제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던전도 그렇고 그 다음 던전도 그렇고 약간 그런 식으로. 소환사도 무기를 교체함으로써 속성을 제가 정할 수가 있어요. 5가지 속성이 있고요. 제가 몬스터의 속성에 따라서 훨씬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MMORPG 같은 경우는 PC 혼자서 카메라 속에서 주인공이 돼서 다른 몬스터들과 전투를 한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3마리의 소환수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소환수들의 실루엣들이라든지 혹은 속성별 컬러들이 되게 풍성하게 표현돼서 그 소환수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뭔가 듬직한 친구 같은 느낌? 한 마리의 아바타가 아닌 4명의 자신이 투영되는 그런 아바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저희 게임만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장르적 특성이 있다 보니 좀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특히 소환수 이야기를 게임 내에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협의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플레이어라면
소환수 이야기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소환수들이 어떤 환경을 겪었고 왜 소환사에게 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게 마련해놨습니다. 저희가 받은 그들의 어떤 시각적인 외형 그것만 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캐릭터성을 재해석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조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익살스러운 이미지라든지 귀여운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옥무용사 같은 경우는 그런 투지만 실루엣을 강조하려고 좀 더 표정이라든지 동작 같은 것들을 또 재밌게 잡아봤고요. 아크엔젤 같은 경우는 특유의 어떤 주인공 같은 느낌, 성직자 같은 느낌을 강조하려고 그런 색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5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빛 속성을 예로 들자면은 아이보리 베이스에 그런 골드 포인트와 청록색 되는 포인트를 꼭 넣어서 3가지 색 조합을 통해서 각각 속성을 표현했고요. 그 같은 속성 내에서도 좀 자연 친화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더 채도를 낮춰서 따뜻한 느낌을 강조했고 좀 더 날카롭거나 좀 더 쨍한 느낌을 내려면 채도를 높여서 다른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네네. 불타는 사막의 영혼도 짐이다. 보이스가 없는 크로니클의 소환수는 저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그 캐릭터에다가 정말 캐릭터성을 사운드로 좀 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건가, 우리 IP를 알고 있는 유저들이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할 건가 좀 고민스러웠고,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도 조금씩 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밀어붙인 분이 있었고요. 다른 게임에 비해서 소환수가 더 매력적인 포인트는 일단 2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비주얼적인 측면도 제 눈엔 훨씬 더 이쁘고 귀엽게 보입니다. 또 기능적으로도 다른 게임에서는 그냥 스킬 한번 쏘는 정도, 그리고 옆에서 그냥 숟가락을 얹는 정도의 전투를 한다면, 저희는 그 소환수 3마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거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모든 소환수가 고르게 사랑받는 게 좋아서 특정 소환수를 엄청 좋게 만들려거나 그런 노력보다는 어쨌든 좀 외면받는 애들이 없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소환수 성급을 서머너즈 워랑 다르게 가져가면서 이제 삼성 소환수가 5성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왜 늑대 인간이 4성이냐? 왜 마법 검사가 5성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소환수들의 성능을 보신다면 이미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물 목걸이 하나를 찾아서 각 대륙마다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건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요 인물들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숨겨졌던 과거 얘기가 나온다든지. 네, 아무래도 MMORPG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퀘스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퀘스트에 등장하는 혹은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NPC들의 모든 표정과 동작들을 추가해서 유저들이 좀 더 몰입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바니안들 있는 바니안 디자인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잘 나왔었고요. 네, 방금요. 바니안의 특징은 다재다능, 만능, 최고의 조력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게임에는 없고 일반적인 판타지 게임에도 나오지 않는 갈라곤이라는 종족입니다. 저희 스토리 라인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NPC인데요. 돌 같은 재질의 피부라든지 되게 선과 악이 나뉘어져 있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그 친구들 사실은 옛날에는 같은 종족이었고 같은 편이었고 그런데 이제 특별한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NPC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친구들도 후에는 몬스터로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폭포로 떨어지고 파르팔라라고 라비보스 어떤 배경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또 막 숨은 거 좀 찾아내고 진짜 게임하다 실제로 뭐 운 적도 있고. 스토리 컷신들을 보면 카메라 방향이나 소품,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게 엄청난 회의를 거쳐서 이제 나온 건데 스토리 몰입감을 가장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컷신이라든지 영상물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인게임 컷신이라든지 혹은 또 하이퍼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클래식한 2D 셀 애니메이션 방식을 채택한 다양한 컷신들을 넣어서 좀 더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출을 하였습니다. 짧게 15초 정도를 지나가는데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안에 그 이야기들의 스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인 스토리고요. 스포로 하자면 영상에서 그리고 쭉 흘러가는 메시지가 워낙 이제 강력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스토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운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풀 성우 녹음을 했거든요. 조금만 더 기뻐하는 국내 글지의 유명한 성우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캐릭터가 생명을 다하는 장면, 그 다음에 또는 넘어지는 장면, 좀 과격하게 뭐 데미지를 받는 장면, 아주 잠깐 지나가는 몬스터조차 한테도 저희가 소리를 다 보이스를 다 구현을 했거든요. 내가 공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이거 때려도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즐거움을 찾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한번 기대도 해봅니다. 네. 크로니클에는 5개의 대륙이 있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대륙에 대한 스토리를 끝내고 다음 대륙으로 처음 도착했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새로운 경험을 느끼실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운드가 적용될 때 사실 하나의 사운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공기층 사운드를 먼저 작업을 하게 돼요.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강이 흐를 수도 있고요. 뭐 어느 지역은 용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눈보라가 더 휘몰아칠 수 있잖아요. 좀 더 나은 게임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컬러 티업이 있겠지만요. 좀 규모감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하늘에도 구름이 움직이는 곳에 디테일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곳에 산세 느낌이 나도록 스카이라인을 잡아준다든지 같은 공간을 어떤 식으로 공간을 꾸밀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너무 비어 보이면 좀 더 많은 오브젝트를 추가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루프랑마 대륙이 제일 컨셉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필드에 등장하는 몬스터들도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루프랑마 이제 화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불속성 몬스터, 이제 속성 우위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점차 전투 방식의 특색을 익히게 되는데요. RPG에서 직업의 하나로 등장하는 소환수라는 클래스를 엣지 있게 다룬 게임입니다. 어떤 소환수와 같이 할 건지, 소환수 스킬을 언제 발동시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전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